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원천징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을 하실 때 어떤 거를 주의하셔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원 등록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즉 기초가 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원이 들어와서 입력을 해놔야 급여도 계산할 수 있고 또 연말정산도 할 수 있고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 일자를 집어넣어서 퇴직소득도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원 등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력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프로그램에 오시면 전산세무 2급에서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는 요 4개의 파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개의 파트를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를 풀이하시는데 별 무리 없으실 거라고 사료되고요. 또한 원천징수를 하시기 전에 이론으로 조금 원천징수 각종 소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셔서 실기를 다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 메뉴 열어보겠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를 여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나와 있지요. 첫 번째 탭은 기본사항이에요. 그래서 입사한 날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외근로 제공 여부라든가 생산직인지 아닌지 즉 연장근로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뭐라고 하죠? 사회보험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회보험의 보수 월액이라든가 아니면 기준 소득 월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탭이 되겠고요. 두 번째 탭 한번 눌러보세요.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등록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말정산을 왜 하죠? 그렇죠. 인적 공제를 통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추가 공제도 있고 소득세를 좀 더 명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들을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공제라든가 부녀자, 한부모, 경로대, 장애인 그리고 여기 자녀는 자녀세액공제에서 몇 명 인원이 체크되는 거. 출산 입양은 올해 만약에 2020년이다. 그러면 2020년에 출생한 사람 또는 2020년에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입력할 수 있는 탭이고요. 추가세액 탭을 오시면 이체하는 은행이라든가 뭐 호봉, 뭐 쥐기, 부서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10번 학자금 상환 공제 여부를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를 입력하는데 여기 감면 기간과 감면율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습 문제를 통해서 입력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사항 탭으로 오시고 실무 문제 첫 번째 1001의 전인구 사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1 정인구 이름은 꼭 한글로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영문으로 하셔도 돼요. 자, 주민등록번호인데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내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치면 되는데 외국인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증 즉 외국인 등록번호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치시는 거고 외국인 등록증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권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러면 지금 컴퓨터가 내가 입력하는 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쳐보겠습니다. 661201112450
그랬더니 앞자리 6자리와 즉 생년월일과 뒤에 자리 1년 번호가 분리돼서 입력이 됐죠. 네, 그래서 총 13자리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사는 2015년 10월 1일이고요. 자, 날짜를 치실 때는 될 수 있는 2자리로 입력하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내국인입니다. 그랬더니 국적이 한국하고 체류 자격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즉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체류 자격, 우리나라에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 코드가 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검정색이죠. 그러면 얘 주민등록번호는 실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 입력하시다 보면 얘가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즉 가공된 주민등록번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산세무 2급 시험 위주로 교재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공된 번호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시고 맞게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저렇게 빨간색으로 뜨시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검정색으로 돼야 된다. 자, 거주자 여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나누는 일수가 있죠. 그 일수는 며칠이죠? 그렇죠. 183일. 우리나라에 거주한 일수를 계산해서 180 이상, 즉 한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러면 거주자로 분류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미만이다. 그럼 비거주자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 근로 제공입니다. 여기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국외에서 내가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다. 그러면 국외 근로 소득이 있잖아요. 그 소득에서 월 100만 원 비과세를 받는다. 그러면 외국에 근무하는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든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든 어쨌든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월 300만 원은 우리 배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 타시는 분들 어때요? 되게 위험하죠. 그죠?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원양 어선을 타시는 분들, 외항 어선을 타시는 분들 또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 현장 근무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외 건설자라고 얘기하죠. 자, 해외 건설자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요 비과세 혜택을 기록을 해 놓으셔야 급여 계산에서 그 금액만큼 세금을 제하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해주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인구 사원은 없어요. 그래서 단일 세율은 외국인인 경우에 자, 단일 세율로 퉁치겠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끝내겠다. 이러면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연말정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연말정산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경우 하시면 됩니다. 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의 여부 해주시고 생산직입니다. 생산직은 뭐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생산직 사원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비과세에는 조건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까지죠?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생산직이어야 되고 월정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지 되고 전년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생산직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우리 정인구 사원은 생산직 사원은 아니네요. 그래서 부로 가겠습니다. 자, 주소는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국민연금 보수월액은 모든 사회보험 보수월액은 400만 원이래요. 자, 그럼 여기 400만 원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18만 원, 건강보험료 400만 원 치면은 장기요양까지 세트로 하는데 경감 혜택을 받으시면 그 경감 혜택 받는 거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계산이 되죠. 자, 고용보험
그리고 대표자 아니니까 부. 고용보험 보수월액도 400만원.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 하시면 돼요. 자, 여. 퇴사는 아직 넣는 거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인구 사원의 기본사항을 입력해 봤고요. 부양가족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에 보시면은 우리가 인적공제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인적공제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49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497과 498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부양가족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일단 1인당 얼마예요? 150만원씩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가족수입니다. 가족. 즉,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자, 본인은 되죠. 나이하고 소득 요건 없습니다. 자,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이 없는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해요. 자, 여기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지 된다라는 거에 밑줄을 쫙 그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단 근로소득만, 즉 우리나라의 소득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분류과세하는 양도소득이 있고 퇴직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인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근로소득만입니다. 다른 소득하고 더해서 500만원이 초과했다. 그럼 못 받아요. 네. 자, 직계존속은, 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데, 직계존속은, 자, 나를 기준으로, 그렇죠. 나의 윗사람입니다. 즉,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뭐, 고조까지 가도 돼요. 있으시면은. 즉, 내가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 나이가 반드시 몇 세에 돼요? 60세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얘도 소득 요건을 봅니다. 즉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로소득이 700만원이 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요건을 꼭 본다.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나의 아랫사람을 얘기해요. 즉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양자, 의붓자녀 다 포함합니다. 즉 재혼한 가정의 의붓자녀들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20세 이하입니다. 즉 20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지만 20세 이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도 100만원 이하. 장애인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포함입니다. 즉 나의 자녀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자, 그의 부인이나 아니면 그의 남편이 또 장애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도 포함을 한다. 자, 형제 자매는 일단 60세 이상이 되거나 20세 이하여야지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형제 자매는 공제받지 못해요. 그런데 나랑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자, 소득 요건 100만원 봅니다. 위탁아동이에요.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자여야지 됩니다.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 요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 자, 우리 여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 그랬는데 얘는 과연 어떻게 계산되는지 다음 한번 볼게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100만원 이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자, 여기 밑줄 그세요. 이자,
배당 요걸 두 개 더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금액, 소득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 금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에서 비과세를 일단 빼요. 우리 아까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였다 그랬잖아요. 얼마까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죠. 그런 거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외에서 근로를 했는데 내가 사무직이었다. 그러면 월 100만 원. 그러면 12달이니까 1200만 원 빠지잖아요. 예, 그런 비과세는 제하고 거기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공제액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70%부터 해서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액이 별도로 나와 있죠.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뺍니다. 그걸 빼고 난 게 소득 금액인 거예요. 자, 그거에 100만 원이 이하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은 요거예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일용소득으로 1000만 원이 있든 뭐 1억이 있든 다 분리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 자,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얘 따로 계산해요. 자,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즉,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비 떼고 하는 겁니다. 연금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빼고요. 여기에 사적연금이 있어요.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서 연금소득공제를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1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하고 나머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를 받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 넣어서 하는 게 유리한지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소득은 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받는 게 아니라 가끔씩 받는 그런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경비가 있으면 뺍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은 얼마까지냐면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다 넣어야 되지만 3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분리과세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절세 효과가 있는지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 배당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받는 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도 금융소득 합계액이니까 이자와 배당 소득을 더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자, 퇴직소득은 비과세를 제한 퇴직금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뭐 양도소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공제는 1인당, 가족수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추가 공제 부분입니다. 추가 공제는 자,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돼요. 그죠? 기본공제, 즉 1인당 150만 원을 받는데 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이다. 그러면 1인당 200만 원 더 공제해 주고요. 경로 5대는 70세 이상자입니다. 70세 이상자는 100만 원 또 해줘요. 부녀자 공제가 있는데 부녀자는 그렇죠. 배우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돼요. 여기 여성 근로자. 자,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몇 세 이하요?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지만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근로자는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에 지됩니다. 이 조건에 걸려야 돼요. 그러면 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자녀가 20세 이하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 50만 원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한부모 공제는 그렇죠. 양쪽에 한부모만 계신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이 20세 이하가 있는 자인데 연 1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부녀자도 받고 한부모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50만 원 받는 것보다 100만 원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한부모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원 등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원 등록에 오시면 자, 좀 전에 우리 정인구 입력해봤죠? 자,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다. 네, 이건 본인이죠. 본인이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죠? 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양도소득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이하죠? 됩니다. 그죠? 자녀는 일용근로소득이 480만 원이다.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뭐였죠? 그렇죠. 분리과세죠. 그래서 되는데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0년생으로 보면은 00년생이요. 딱 20살이네요. 그럼 올해는 되네요. 그죠? 자, 올해는 됩니다. 정종이는 뭐예요? 일단 소득이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나이도 어려요. 20세 이하죠? 되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정수아는 부모입니다. 자, 아버지인데 일단 연령을 보니까 70세 이상이네요. 그죠? 70세 이상인데 뭐가 있어요? 청각장애인이에요. 자, 장애인도 나이 제한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소득금액 제한이 있었어요.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장애인인데도 안 될 수 있어요. 자, 어머니는 일단 연령은 초과했고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됩니다. 형제는 77년생이에요. 자, 77년생은 몇 살이에요? 40살이 넘었죠. 그럼 당연히 60세 이상자거나 아니면 20세 이하의 형제자매는 된다 그랬죠? 해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정수환과 형제자매인 정인숙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할 때 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을 하고 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인구의 부양가족이죠. 자, 첫 번째 김영희. 자, 김영희는 여기 0번은 소득자 본인이고 1번이 직계존속, 2번이 배우자의 직계존속, 3번이 배우자예요. 그러면 처니까 그렇죠. 배우자죠. 3번 이렇게 누릅니다. 김영희. 자, 엔터 치시고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니까 1번. 주민등록번호 73011210111. 어우, 나이가 이렇게 알아서 계산이 됐고 기본공제자 뭐라고 떴어요? 배우자라고 떴죠? 아까 배우자 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자, 엔터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가공된 번호다라는 거예요. 네. 자, 자녀 정종식은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녀입니다. 자녀는 여기 직계, 비속, 자녀, 입양자 여기 4번이 있고요. 요 4번에서 제외하는 사람은 5번에다 넣는 거고요. 형제자매는 6번, 위탁아동은 8번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번. 그리고 정종식. 엔터. 예, 내국인 1번 치시고 주민등록번호도 1번. 주민등록번호는 00112030513113. 20세 이하죠. 자, 20세 이하.
그리고 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자, 여기 보세요. 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이고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70세 이상은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죠. 4번. 정종희. 내국인이고 1번이고 주민등록번호는 0208014105-121. 자, 20세 18살이니까 20세 이하 여기 자녀 체크되어 있죠. 자,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 경우에는 올해는 연말정산에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내년에는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 명세에는 기록을 합니다. 자, 보세요. 부모니까 소득자 본인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정수한. 자, 내국인이고요. 1번이고요. 4005161051-326. 자, 그랬더니 80세예요. 60세 이상인데 그렇죠.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서 공제받지 못한다 그랬죠. 자, 공제받지 못할 때는 뭐라고 표시해요? 부. 자, 여기 위에 보면 부라고 있어요. 자, 부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장애인도 체크가 안 되고 경로우대도 체크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 또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강희영. 자, 강희영은 소득이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로 460819201623 74세예요. 그래서 60세 이상 되고요. 경로 우대에 체크가 이렇게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형제자매는 6번이죠. 자, 6번에 정인숙. 시험 보실 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요. 부모 같은 경우는 입력하고 형제자매는 입력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입력하고 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0808 2153201 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부로 아예 떠요. 예. 그런데 정인숙이 만약에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 선택하고 장애인에 체크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입력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마천의 인적사항을 좀 살펴볼까요? 자, 사마천입니다. 자, 2018년 3월 2일 날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사회보험 보수월액은 500만 원이다. 생산직은 부래요. 그래서 그렇죠. 연장 근로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자, 본인 사마천은 당사 중국지사 관리부. 자, 당사 중국지사의 관리부에 근무한대요. 자, 근무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국외 근로소득의 1번 선택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관리자는 현장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선택하셔야 돼요. 국외 근로소득에서. 배우자 백장미는 근로소득만 5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네, 맞아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죠. 장남 사계절은 98년생이에요. 자, 98년생이면 몇 살인 거죠? 일단 계산을 좀 해볼까요? 22살이에요. 자, 22살인데 22살은 원래 20세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자, 장애인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소득이 있어요. 자, 4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필요경비가 강연료예요. 자, 강연료는 필요경비가 60%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 곱하기 1-60%를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기타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400만 원 곱하기 1-60%니까 40%만 계산하면 되죠. 자, 40% 계산하면
소득 금액이 160만 원인 거예요. 16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남 4계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많아서. 장녀 4진주는 18년생이면은 2018년이니까 한 2살 정도 됐네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는 한 3살 정도 됐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가능하고. 자, 부친입니다. 부친 사천왕은 일단 장애인인데 중증 환자래요. 중증 환자라는 건 고치기 어려운 환자들, 뭐 암 환자라든가 뭐 그런 경우 장애인 요건을 충족했대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보고 공제해 주실 수 있어요. 소득금액 없으니까 당연히 되죠. 네. 모친 흑장미는 소득이 없대요. 그래서 됩니다. 49년생이면 몇 살이죠? 74세네요. 그러면 둘 다 경로우대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70세 이상 자에 대해서 공제 또 받죠. 위탁 아동은 김장철인데 2019년도래요. 자, 일단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서 2016년을 빼니까 4살이에요. 자, 4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6개월 이상 위탁 아동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양육하면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자, 그래서 얘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공제 못 받는 사람은 장남 하나네요. 그죠? 자, 장남 빼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기본사항에다 놓고 2001 4마천. 자, 엔터. 주민등록번호 6309051023-127. 입사는 2018년 그렇죠. 3월 2일. 자, 내국인입니다. 사마천은 중국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외근로에 1번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급여 계산할 때 100만원, 월 100만원 비과세로 빠집니다. 자, 부하고 보수월액은 500만원이래요. 500만원 입력해 주시고 고용도 50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부양가족 탭에 오셔서 부인 가겠습니다. 즉 배우자죠. 자, 배우자 3번입니다. 백장미. 엔터.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79110123344331. 41살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장남 4계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공제 부로 가겠습니다. 자, 직계비속에 4계절. 아, 그렇다고 여기 입력 안 해놓는 거 아니에요. 입력은 해놓으세요. 네. 왜냐면 올해는 안 돼도 내년에 또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력해 놓습니다. 대신 부로 하시면 돼요. 980302123456 자, 부. 장녀. 사진주.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180213425454. 자, 20세 이하죠. 그리고 7세가 안 넘었으니까 여기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부친, 사천왕이죠.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1번입니다. 사천왕.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 390315124575. 자,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60세 이상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선택하셨죠. 경로우대 체크가 됐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즉 시각장애인이다 아니면 장애인 그 등록증에 나와 있으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요. 국가유공자는 여기 보세요. 국가유공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2번 국가유공자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2번 선택하는 거고요.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3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천왕이 그렇죠. 중증 환자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번호를 선택을 꼭 해줘야 된다. 자, 모친 갑니다. 모친, 흑장미, 자, 내국인이고 1번이고 490607221456이 어이구 넘어갔어요. 다시 칠게요. 490607221456이 자, 71세니까 60세 이상 경로우대 체크. 자, 이번에는 위탁아동이죠. 자, 위탁아동은 여기 있어요. 8번입니다. 자, 8번. 그리고 김장철. 자, 내국인이고요. 1번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16092032545523. 자, 20세 이하입니다. 자녀세 공제 안 돼요. 자, 7세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네. 자, 되셨죠? 요렇게 해서 사마천까지 입력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그렇죠. 정석정 가야죠. 자, 정석정 갑니다. 3001로 입력을 하라 했고, 자, 2020년 4월이에요. 그러면, 아, 올해 입사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생산직이 비과세죠. 사회보험은 200만원, 보수월액은 칠 거예요. 자, 전년도 총급여가 2,500만원이니까 3,000만원 이하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배우자. 자, 부인이죠. 부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배우자 공제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배우자 송정수는 세대주고 로또 당첨 금액 500만원이 있대요. 자, 로또 당첨 금액은 뭐예요?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로또 당첨 거는 뭐를 할 수 있냐면 분리과세를 할 수 있어요. 얘는. 로또 당첨 금액은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겠습니다. 아들 송문기는 소득이 없고 05년생이니까 20세 이하죠? 당연히 되죠. 자, 이번에는 배우자의 시아버지예요. 즉, 남편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장애인 5급이에요. 그런데 2020년 1월 3일 날 사망했어요.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올해 사망한 사람은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생 전민기는 82년생이에요. 82년생이면 나이가 일단 초과가 됐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해요. 이런 근로소득 500만원은 분리과세로 소득 제한에는 걸리지 않아요. 근데 나이에 걸려요. 그래서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3001 정석 누구죠? 정석정인가요? 네. 정석정. 자, 1번이고요. 주민등록번호는 760311222220. 자, 본인 되셨죠? 그런데 아까 배우자가 세대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세대원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정석정이 여기 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갑니다. 자, 3번 배우자 송정수. 자, 1번 가고요. 721128 하나 7개 치겠습니다. 4개 쳤죠? 자, 어이구 넘어갔어요. 48살. 그죠? 자, 배우자 로또 당첨금은 그렇죠. 분리과세가 가능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들이죠. 자, 4번 송문기
자, 1번 050712 3333333 15살이네요. 그죠? 20세 이하에 체크하시고 여기 자녀세액공제에 체크해 주셔야 돼요. 7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거예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송경철. 자, 송경철 내국인이고요. 1번 391009 일이 7개예요. 그랬더니 81세예요. 자, 60세 이상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경로우대 체크하고 장애인은 그렇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입니다. 5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송경철은 올해 사망했지만 반드시 뭐를 했을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생 갑니다. 동생은 정민기입니다. 즉 배우자의 동생인 거예요. 자, 6번입니다. 6번 정민기. 아, 배우자가 아니라 저기 소득자. 제가 착각했어요. 자, 1번 정민기 82년 12월 03일생 38살이네요. 그죠? 38살이니까 20세 이하가 아니죠? 그래서 부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왜? 배우자가 있으면서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그리고 또 뭐예요? 전년도 급여가 2,50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 부녀자 공제에 여 해주셔야 돼요. 자, 부녀자 공제에 여. 아, 여기부터 했군요. 기본사항 안 하고요. 자, 여기부터 하고 기본사항 넘어갈게요. 네, 여기 부녀자 공제 여기 체크해 주시고 여기 세대원 체크해 주셨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부양가정 먼저 했고요. 기본사항 갈게요. 기본사항도 안 넣고 세상에 어머나 이럴 수가 있었나. 자, 그러면 기본사항 넣겠습니다. 자, 2020년 04월 05일 즉 4월 5일이니까 올해 입사자고요. 여기 생산지 국외 근로는 없어요. 그래서 부로 가고요. 여기 생산직에 여. 그리고 여입니다. 광산 근로자 아니에요. 광산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거든요. 자, 그래서 1번 여. 전년도 총금액은 2,500만 원. 자, 2,500만 원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보수 월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씩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석정은 생산직에 근무하고 비과세 여부에 해당되며 전년도 급여 넣어줬고요. 그다음 보수 월액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석정까지 모든 사원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워요. 수고하셨습니다.